현금 및 현금성 문제입니다. 한 문제밖에 없죠. 5회 기출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나왔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다음 미생이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리 동그라미 치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예금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죠. 국민주택 채권이 나와 있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 이내니까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이니까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타임바랭스페 현금 맞습니다. 타임바랭스페 현금 맞고요.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취득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 맞죠? 그래서 3개를 더해주시면 3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재고자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고자산 1번. 창업연도부터 개별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해왔으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상품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자, 선의선출법으로 변경을 했을 때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의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자, 창고에 1000개가 있었어요. 1000개 1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기초죠. 매입한 게 매입이 몇 개가 있었느냐면 2000개가 있었어요. 매입이 2000개, 네, 1500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가 2750개가 됐어요. 판매가 2750개인데 선의선출법이니까는 얘 모두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750개니까는 1750개가 더 판매가 되죠. 1750개가 판매가 됩니다. 1000개 모두 판매가 됐고요. 그러면 봐요. 얘는 모두 판매가 됐고, 자, 여기에서 2000개에서 1750개가 판매됐으니까 250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1500원. 자, 재고가 250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몇 개를 사갖고 왔습니까? 네, 3000개를 매입을 했죠. 2000원씩. 그래서 기말재고가 3250개, 3250개가 됐죠? 얘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250개, 여러분들 250개 곱하기 1500원입니다. 1500원. 자, 그러면 37만 5천원 나오죠? 37만 5천원, 얘는 6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개 금액을 합치면 637만 5천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2번. 자, 기말재고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부 수량이 1500개, 금액은 150만 원. 근데 실제 수량이 1200개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미생은 섬유신소재 개발로 상품 재고를 다음 연도 2월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순실현 가치가 100만 원일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1200개잖아요. 실제 수량이 1200개. 그죠? 일단은 곱하기 1200개 곱하기 단가를 구해줘야 되네. 여러분들 1500개 장부상 금액이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나누기 1500개를 하면 150만 원 나누기 1500개를 하면 한 개당 1000원이 나옵니다. 1000원. 1000원 곱하기 실제 수량이 1200개니까는 곱해줬더니 120만 원짜리예요. 120만 원짜리인데 순실현 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얼마 손해입니까? 20만 원 손해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00개의 장부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럼 150만 원 나누기 1500개 하면 한 개당 1000원 나오잖아요. 1000원 곱하기 1200개에서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순실현 가치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만 원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판매 원가는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취득 원가에 재비용은 포함하죠. 근데 판매 원가가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차감해야 되는 거. 네, 1번 맞아요.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걸 우리가 세 글자로 저가법이라고 하죠.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 2번 틀렸습니다. 1번이 맞았고요.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당연히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모두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재고자산의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기여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기여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2, 3, 4번은 틀렸고요. 맞는 것은 1번입니다. 4번. 자,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기능통화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화를 기능통화라고 하고요. 또 표시통화라는 게 있는데 표시통화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능통화도 원화고요. 표시통화도 원화입니다. 미국은 기능통화는 달러고요. 표시통화는 뭐겠습니까? 달러겠죠. 근데 이게 서로 틀린 나라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후진국들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생은 10월 1일에 자, 중국 현재 공장에서 재고자산을 2,000 위안화에 매입해서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기말 재고자산의 기말 순실현 가능 가치가 1,800 위안화이다.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평가 손실 금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매입한 게 2,000이었었죠. 2,000 곱하기 매입했을 때 환율은 110원이었었어요. 곱해주면 22만 원 나오네. 22만 원. 자, 2,000 곱하기 110원에서 22만 원. 근데 기말에는 115원으로 올라갔죠. 115원 곱하기 그런데 순실현 가치는 1,800입니다. 그랬더니 20만 7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22만 원짜리가 20만 7천 원이 됐으니까 13,000원만큼 차이가 나죠. 13,000원을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란 말 쓰는 겁니다. 1번이에요. 5번. 자,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에서 실지 재고조서법으로 변경을 하면 장부상의 재고 수량은 수시로 파악하게 된다. 여러분, 계속기록법을 써야지만 장부상 수량을 수시로 파악 가능하겠죠? 1번 틀렸습니다. 계속기록법.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기록해줘야지만 장부상에서 수시로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1번 틀렸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 수량보다 기말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더 크다. 맞죠? 물가 상승 시 이익이 제일 큰 건 선입선출법이잖아요. 2번 맞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가중평균법을 사용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만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아요. 즉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이 안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전산세무시험에서는 인정이 돼요.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즉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틀렸죠. 2번이 맞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에서 실지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6번. 재고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자산을 물었습니다. 우리 선입선출법을 먼저 해볼까요? 선입선출법. 자, 기초가 3,000개 있었어요. 3,000개, 2,000원. 그 다음에 매입을 2,000개 했어요. 2,000개, 2,500원 했어요. 그 다음에 판매가 2,500개예요.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2,5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3,000개에서 2,500개 나갔으니까 500개 남아있겠죠? 500개 2,000원. 그 다음에 2,000개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2,000개 2,500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구입이 2,000개 됐네요. 또 매입이 2,000개 됐으니까 2,000개 2,800원이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판매가 3,500개 됐어요. 3,500개니까 자, 얘 모두 판매가 됐죠. 500개. 얘도 모두 판매가 됐죠. 2,000개. 여기에서는 1,000개만 판매가 되겠네. 1,000개. 그래야 3,5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다 팔렸고 여기에서 1,000개 팔렸으니까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1,000개에 2,800원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또 구입을 1,000개 했죠.
매입이 또 1000개입니다. 매입이 1000개 3,000원어치 매입했어요. 그러면은 위에 거 계산하면 280만 원. 그죠? 280만 원. 밑에 거 계산하면 300만 원. 더했더니 5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네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총평균법은 잘 봐요. 기초가 3,000개 2,000원 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매입이 2,000개 매입이 2,000개 2,500원 500만 원입니다. 판매를 기록하지 않고 또 매입을 또 기록합니다. 매입이 또 2,000개 2,800원 2,800원 560만 원. 또 매입을 기록합니다. 매입만 계속 기록해 주시면 돼요. 1,000개 3,000원 300만 원. 는 해서 총평균이니까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겁니다. 다 돼주면 5,000개에서 3,000개 돼주면 8,000개죠. 금액은 1,100만 원에서 1,400, 1,960만 원이죠. 1,960. 그러면 나눠볼까요? 1,960만 원 나누기 8,000개 하면은 2,450원이 평균 단가예요. 2,450원을 우리가 평균 단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8,000개 중에서 몇 개를 팔았어요? 토탈 판매한 게 2,500개, 3,500개니까 6,000개를 판매했어요. 6,000개 판매했으니까는 몇 개가 남았죠? 2,000개가 재고로 남았어요. 2,000개가 재고입니다. 그럼 곱해봐요. 2,000개 곱하기 2,450원. 네, 곱해주면은 490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90만 원 1번입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방에 내라. 그래서 팔리고 남은 걸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이다. 상품 재고의 현황이죠. 장부상 수량은 1,500개, 장부 금액은 450만 원인데 실질 수량이 1,300개예요.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만 원입니다. 수량이 빵꾸 나는 거는 수량이 부족한 거는 감모 손실이란 말 써요. 1,500개인데 실사 수량은 1,300개니까 200개만큼 부족하죠. 이걸 감모 손실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섬유 신소재 개발로 상품 재고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순실현 가치가 300만 원일 때 평가 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390만 원짜리 팔면 300만 원만 들어오니까는 90만 원 손실이잖아요. 네, 평가 손실은 9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재고자산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5번 시험 중에.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사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